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김동섭 이사께서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제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김동섭 이사님은 못 뵀는데요. 지금도 유튜브로 함께하는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안 나오시나요? 휴가 가셨나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은 함께 합니다. 자, 어제의 그 하락에서 이야기 못 들어서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요. 오늘 반등이 나오지만 반등이 너무나 미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이 하락한 아주 주 요인은요, 그 무역 분쟁이 결국 화두였죠. 미국에서 계속 무역 분쟁을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EU에서도 약 3천억 달러 정도 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중국에서도 6일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40% 부과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그 포카판에서 레이스를 한다 그러나요? 뭐 서로 간에 계속해서 이 견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일단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미국 시장이 상승한 내용을 보면 기술주가 상당히 견조했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저께 미국이 상승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라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카드를 하나 또 가지고 나왔어요. 21%에서 20% 인하의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율의 최고 세율을 영구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미국 시장을 이끌어줬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외면하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상승 반전이 된 것이냐라고 본다면 글쎄요라고 답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다우 차트를 보시면 보조 지표로는 상승의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일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제가 선그어놓은 24,900? 이 정도 이상은 되돌리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물량을 털 기회를 미국 시장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시장 대응이 이번 주에 나와야 된다. 특히 제가 2주 동안 시장을 봐야 한다라고 했죠. 어저께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4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빈 블랙스톤이라는 그 부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65년도부터 애널리스트를 시작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1985년부터 매년 연초에 10개 정도의 이슈를 언급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 여름에 10% 정도 추가 조정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는 탄탄하고 공급의 부족에 의해서 약 2년 정도 추가 상승, 강세의 모습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한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S&P 기준으로 최고가인 3,000원을 돌파할 거다. 올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름이니까 지금 7월이죠. 7, 8월에 10%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이제 반전의 기회를 가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침체가 2019년 말이나 2020년이 아니라 2021년도를 보고 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전 세계 투자가들은 미국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별로 없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조정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미국 시장이 보조 지표로는 이제 반등의 시그널을 두었는데 기술적으로 일목을 본다면 쉽지 않은 구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또 경고 메시지 뒤에는 결국에서는 상승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일단 비관론에서 긍정론자가 시장에 한 명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지지선을 깼어요. 네,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지지선이라는 것은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죠. 2300.
근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2290 정도가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심리적 수치는 깨졌지만 현재의 위치가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술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이거 확대해놨는데 일목으로는 지금 요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두 가지의 지지선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지선은 2220 정도에 나오고요. 세 번째가 2000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후행스팬 연장선에서의 위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는 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어제 최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움직임이 이번 주 내내 나오든가 아랫꼬리가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면 이 정도 선까지 옵니다. 2470. 그러니까 이번 주에 현재 지수를 안 깨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음 주 이후에 어쩌면은 미국이 좀 올라가는 그 시점을 기해서 2470까지 갈 수 있고요. 만약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두 가지 지수 앞에서 말씀하신 1차 2020 그다음에 나오는 게 20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함께한 인사이트였고요. 저희 내일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반등 지지부진하지만 오후까지 힘내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